1,000만 원 만들어준 통장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최도했겠죠. 예. 인기가 막 올라가서 검색어에 상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정도 만드는 것은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예. 근데 이걸 남경필 지사께서 저한테 이 청년 통장 사업을 제가 반대한 것처럼 또 더군다나 청년 통장 사업에 응하는 청년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호도를 해가지고 저를 좀 뭐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만드는 청년 통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1억짜리 청년 연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힘든 청년들이 이런 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응모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자가 돼보겠다 하는 청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극소수만 해당이 되는, 그리고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이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경기도를 비판한 것인데, 제가 청년을 비난했다고 저를 호도한 거예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좀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국민을 왜 개돼지 취급하느냐. 국민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왜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하느냐.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이 정책이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정책을 예를 들면 1,000억 단위 막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정책들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죠. 근데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내후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긴급 사업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서 11월에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년 선거 대비한 거 아니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는 대상자가 10%, 20%도 아니고 1%, 2%도 아니고 0.1%, 0.2%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과대하다. 세 번째는 시기상 왜 이걸 추경 편성해서 갑자기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이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대상이 너무 적고 추경 동원한 것은 선거용임 틀림없고, 네. 그런 질문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남경필 도지사 인터뷰를 저희가 네. 2, 3일 내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사행성이란 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네. 사행성이란 말은 우연히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여행을 바라고, 지금 네. 지원하는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행성이라고 그들 말하는 건 그들 모독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반박이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를 네. 예를 들면 성남시가 100억 정도를 들여서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100만 원씩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면 100%가 대상 아닙니까? 네. 그걸 비난하는 것은 그야 예를 들면 80%만 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100억을 들여서 대상자 10,000명 중에서 1000분의 1, 그러니까 10명만 골라가지고 10억씩 주면 이거 옳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도민 세금 1,0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중에서 한 2, 3천 명 뽑아가지고 4, 5천만 원씩을 대준다. 이러면 희망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상자 무려 300만 명인데 그 신청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소수만 심사를 통해서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탈락하고 일부만 될 텐데, 또 대부분은 대상 신청조차도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정책을 만드는 도가 잘못된 거다. 왜 이런 쓸데없는 큰 기대를 갖게 하면서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적은 이런 정책을 만드냐라고 도를 비판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청년 비판한 게 아니죠. 이게 정치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요 사안은 남경필 도지사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시장님의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네.
시장님의 논리는 시장님 말씀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구멍이 있겠죠. 뭐 그러겠죠. 남경필 지사의 반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반론을 대비해서. 반론을 미리 대비해서. 대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1억 청년 연금을 만드는 통장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 통장을 비판한 거라고 비틀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부딪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네. 성남시가 추진했던 복지 사업을 두고도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대 무상 복지 사업이던가요? 그 중에 이제 청년 배당이라고. 청년 배당. 네. 이건 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 간단하죠. 왜 복지부에 승낙을 안 받고 네.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냐. 복지부의 최종 합의 승낙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소송을 경기도가 성남시에다 제기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성남시의 복지 사업을 제동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의 이 복지 사업을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중단시키고 싶은데 법률상 기초자치단체에 정부는 제소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가 정부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대신 제소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청부 자해 소송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해성이 강하고 청부의 부탁을 들어준 거니까 청부성이다. 그래서 청부자해소송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성남시의 자체 예산으로 성남 시민의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서 정부가 하라 말아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결론도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인들이 복지부와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위법이다, 무효다라고 하면서 저희를 소송을 했는데 본인들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아까 말씀드린 1억 만들어주는 통장 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복지부하고 협의 안 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지부하고 협의 안 된 거는 위법 무효라고 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금지 소송을 하면서 본인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부하고 얘기가 안 된 건 확실합니까? 그럼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는 협의가 안 되는 거고 자기들 거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될 걸로 예상되니까 한다. 이런 희한한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안 해주면 예산 집행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예산 편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거든요. 저희한테는. 왜 예산 편성했냐 이렇게 소송해놓고 왜 집행했냐를 소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뭐 결국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지금 서로 막 때리는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좀 그런데요. 예,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저만 보면 꼭 어디서 선거 나가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이제 도식적인 대답으로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정책에 뭐 사실은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결심은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걸 표명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아직 성남시장 인기도는 많이 남은 사람이 다른 데 제법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만 안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발표만 안 하는 거라는 얘기는 내심 결정했는데 그 내심 결정은 내심 결정 실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정은 공개적으로 경기도지사로 나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제가 선거 때문에 자기 주소지 옮겨서 이사 다니는 게 별로 그리 보기 안 좋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린 일이 있고요. 그럼 나갈 때는 경기도지사밖에 없었습니까? 거의 통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되면 이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지금 뭐 1억 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바른당 자유한국당 1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징적인 숫자죠. 예. 네, 근데 1억 그러면 엄청난 서민들 입장에서 정말 꿈의 숫자 아닙니까? 예. 현금 1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1억이라는 걸로 정책으로 호도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께서 또 1억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셋째 나무 1억 주겠다 이런. 셋째 나무 1억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는 거 좋은데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상자가 상당히 되고 금액이 적절해야 되는데요. 예. 더군다나 예상 규모도 고려해야 되는데 성남시 가용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억 받겠다고 셋째 낳을 사람이 1,500명만 성남으로 오면 성남시 파산이에요. 이런 거를 밀어붙이면 이게 그야말로 이런 게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도 1억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1억 숫자를 제시하고 대상자는 그야말로 0. 몇 프로. 아무래도 이제 그 유권자들의 눈을 확 사로잡으니까요. 1억이라는 숫자는. 저도 뭐 나름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고 많이 비난받습니다만은 저는 겨우 하는 게 30만 원. 그거 뭐 몇백만 원.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예산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대상자가 상당 정도 혜택을 봐야지 정책이지. 예를 들면 저도 인기 얻는 방법 좋은 거 있죠. 성남시민 1인당 1억씩 주겠다 그러고 한 100억 편성해서 한 100명 뽑아주면 그것도 정책은 정책 아닙니까? 만약 제가 그랬다고 하면요. 대상자가 0.1% 뭐 1%밖에 안 되는 몇천만 원 주는 사업했다 그러면 제가 아마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 맞아 죽지는 않고. 아 그래? 예. 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1억을 먼저 밀고 나가셨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사실 고민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쪽이 아이디어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일단 저는 반대로 고민했죠. 제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 예력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10,000원씩 주는 게 좋으냐, 청년들을 선정해서 특정 나이에 전원에게 100만 원 주는 게 좋으냐, 그 고민을 한 일은 있습니다. 사실. 네, 100만 우리 그런 되게 쪼잔하죠. 10,000원. 근데 저기 확실히 손이 크셔가지고 1억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같은 돈을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 차이 혹은 정치적 입장 차이가 큽니다. 저기서는 네, 예, 100억 가지고 1억씩 100명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네, 우리는 막 100만 명한테 10,000원씩 하면 좀 올까 이런 쪼잔한 생각하고 그럽니다. 근데 1억이 확 당기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행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행성이다. 네, 왜냐하면 로또가 그런 거죠, 로또가. 나중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긴급 사업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서 11월에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년 선거 대비한 거 아니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는 대상자가 뭐 10%, 20%도 아니고 1%, 2%도 아니고 0.1%, 0.2%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과대하다. 세 번째는 시기상 왜 이걸 추경 편성해서 갑자기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이냐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대상이 너무 적고 추경 동원한 것은 선거용임 틀림없고 네. 그런 질문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남경필 도지사 인터뷰를 저희가 네. 2, 3일 내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사행성이란 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네. 사행성이란 말은 우연히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여행을 바라고 지금 지원하는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행성이라고 그들 말하는 건 그들 모독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반박이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를 네. 예를 들면 성남시가 100억 정도를 들여서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100만 원씩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면 100%가 대상 아닙니까? 네. 그걸 비난하는 것은 그야 예를 들면 80%만 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100억을 들여서 대상자 10,000명 중에서 1,000분의 1, 그러니까 10명만 골라가지고 10억씩 주면 이거 옳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도민 세금 1,0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중에서 한 2, 3천 명 뽑아가지고 4, 5천만 원씩을 대준다. 이러면 희망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상자 무려 300만 명인데 그 신청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소수만 심사를 통해서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탈락하고 일부만 될 텐데 또 대부분은 대상 신청조차도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정책을 만드는 도가 잘못된 거다. 왜 이런
쓸데없는 큰 기대를 갖게 하면서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적은 이런 정책을 만드냐라고 도를 비판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청년 비판한 게 아니죠. 이게 정치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요 사안은 남경필 도지사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러시겠죠.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시장님의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네. 시장님의 논리는 시장님 말씀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구멍이 있겠죠. 뭐 그러겠죠. 남경필 도지사의 반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반론을 대비해서. 반론을 미리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응모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자가 돼보겠다 하는 청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극소수만 해당이 되는 그리고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이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경기도를 비판한 것인데 제가 청년을 비난했다고 저를 호도한 거예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좀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국민을 왜 개돼지 취급하느냐. 국민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왜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하느냐.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이 정책이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정책을 예를 들면 1,000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정책들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죠. 근데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내후년에 1,000만 원 만들어준 통장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 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최도했겠죠. 예. 인기가 올라가서 검색어에 상위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정도 만드는 것은 그런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이걸 남경필 지사께서 저한테 이 청년 통장 사업을 제가 반대한 것처럼 또 더군다나 청년 통장 사업에 응하는 청년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호도를 해가지고 저를 좀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만드는 청년 통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1억짜리 청년 연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힘든 청년들이 이런